네, 이번 시간에는 관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참 많으세요. 불편하신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가 있어서 한쪽 관절이, 무릎 관절이 3분의 2가 없는 상태로 지금도 이렇게 말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관절이 의외로 이렇게 손상되는 분들도 많고, 또 노화가 되면서 퇴화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게 각각의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면 편해져요. 자, 휴식을 취하면 편해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쓰면 아프다는 소리죠. 가령 이제 그 양반 자세 아니면 반 매는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 무릎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충격도 많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관절이 빨리 이렇게 그 충격을 받고 노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불편함은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고 따뜻하게 하면 좋아지세요. 그런데 반대로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절이 아파요라고 할 때는요, 확인하셔야 돼요. 아침이 아픈지 저녁이 아픈지. 자, 아침이 아프다 그러면 밤에 주무신 다음에 아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류마티스에 가깝다. 그리고 저녁에 아프다, 움직이면 아프다 이러면은 퇴행성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퇴행성은 연세가 있는 분에게 류마티스는 젊은 애들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게 같이 오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또 퇴행성이 와도 류마티스로 가고 류마티스가 와도 퇴행성으로 가고 이게 겹쳐져요. 마치 고혈압과 당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겹쳐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만 일단 처음에는 한 가지 쪽으로 개착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한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절의 구조를 보시면 이게 뼈예요. 이것도 뼈고 뼈인데 이 뼈는요 요 안에 이렇게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척수라고 그러죠. 척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피가 이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돼요. 여기도 공급이 돼요. 그리고 성장판이 여기에 있어요. 성장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뼈는 자랍니다. 언제까지? 다 다르죠. 애들 같은 경우에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성장판이 멈춰지는데 성장판이 멈춰지기 전에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하면 애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되세요. 물론 이제 그 키 성장 수술 같은 거 하는데 수술보다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뼈를 구성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칼슘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의 70% 단백질이에요. 물을 제외한 70% 단백질. 이 단백질이라는 블럭을 칼슘이라는 시멘트로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자, 단백질 이거는 계속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단백질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칼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칼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칼슘이 흡수되는데 꼭 필요한 게 비타민 D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잘 먹고 잘 쉬고 햇빛에 나가서 충분히 놀아야지 키가 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건 일단 성장 부분이니까 제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관절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연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연골은 뼈를 통해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은요. 이 활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절강 안에 있는 이 활액. 활액을 통해서만 연골에 영양이 공급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연골이 활액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럼 활액은 어디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을까요? 바로 피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자, 그러면 활액 안에 피를 보내주는 그 피 안에 연골에 들어갈 수 있는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활액의 구성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히아루론산이라고 그래요. 히알루론산. 자, 히알루론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오일이죠. 오메가3라든가 이제 그 고수분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절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뼈 주사라는 걸 맞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맞는데 여기에다가 주사를 맞으시는 거거든요. 주사를 맞으시는데 여기에다가 주사를 맞으시면 굉장히 편안해 하세요. 편안해 하시는 이유가 활액을 채워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 바람이 빠졌어. 풍선에 바람을 다시 넣어.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움직이는 게 편해지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편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주사를 맞으시는데 뼈주사를 맞으시면 통증도 좀 많이 사라지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통제가 들어가니까
항염제도 들어가고. 근데 통증이 사라지셔도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시 바람이 피시시시시 빠져요. 빠지니까 이걸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활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가 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활액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활액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연골에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연골이 고사하는 것처럼 말라요. 마르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크랙이 생기는 거야. 크랙이 생기면은요 이 크랙의 요 부분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 여기 돌아다니니까 어그석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깨진 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골이 다른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연골은 다르는 게 아니라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골의 구성 영양소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글루코사민. 이게 연골의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고,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보스웰리아라고 있어요. 보스웰리아. 이 보스웰리아가 여기를 채워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보스웰리아를 먹었더니 뭐 관절이 편해졌어요. 뭐했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보스웰리아를 채워주는 게 이쪽의 영양소, 여기에 활액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게,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C도 도움이 되고 오메가3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관절 쪽에 조금 더 효과적인 건 유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식이유황, MSM. 근데 유황이 염증 제거에 어느 정도에 탁월하냐면, 우리가 유황 온천 같은 데 가면 피부병도 낫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정도로 유황 자체가 원래 염증 쪽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 관절에 영양소를 준다 그러면 히아루론산, 보스웰리아, 그리고 글루코사민, MSM,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되어지면 이 관절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관절이 이게 그 나무 인형, 목각 인형을 생각을 해봐요. 목각 인형에 이렇게 그냥 실로 묶어 있는 거야.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붙는 거죠. 붙으니까 이거를 띄워줄 수 있는 옆에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근육이에요. 물론 관절을 붙여주는 이 인대라든가 이거는 끊어지면 안 되죠. 인대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근육이 있어야지, 근육과 심줄이 있어야 이 관절을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꽉 잡아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근육이에요. 근육이 빠질수록 관절은 더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다들 아시죠? 프로틴입니다. 프로틴하고 운동이에요. 관절 운동. 근데 관절이 안 좋은데 관절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각 관절마다 운동하는 법이 달라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만 키우는 운동법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만났을 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건 근육을 키워주시고 여기 안에 활액을 채워주시고 활액을 통해서 영양소를 넣어주시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식이섬유, 비타민C, 오메가3, 프로틴,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처음으로 들어가서 류마티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자,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좀 비리비리한 거야. 경찰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지가 강도인지 민간인지 구분 못하고 쏴대는 거죠. 그거를 류마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 왜 그게 아침에 아프냐면요, 밤에 쉬는 동안에는 우리가 백혈구가 왕성히 활동을 하고 세포가 재생을 해요. 이때 몸이 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낫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쉬었더니 더 아픈 거죠. 쉬는 동안에 백혈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내 편, 네 편 못 가리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에는요,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류마티스에서는 관절 영양에 필요한 것보다는 면역을 올려주는 게 필요해요. 면역을 올려줄 수 있는 거. 자, 면역세포를 만드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프로틴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틴. 이게 단백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뼈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은 균형입니다. 동물성으로 너무 편중돼서 먹는다거나 식물성에 편중되거나 이것도 안 돼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니까 이 단백질 부분을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게, 면역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체온이에요.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외부 체온이건 내부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외부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내부가 너무 차가워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뜨거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발이 찬 경우도 있고요. 나는 뜨거운데 그런데 자꾸 찬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안에서 냉해서 외부로 뜨거워졌는데 외부에서 식도도 포함되잖아요. 너무 이게 열이 오르니까 안에다 찬물을 부어버리는 거야. 그럼 또 안에가 또 차가워져요. 그래서 외부로 또 뜨거워져요.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뜨거운 물을 먹어주면 오히려 외부에 뜨거운 게 내려가요. 뒤집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열치한, 그러니까 이열치열, 이한, 치한이하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뜨거운 음식 먹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여름에 안 더워.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찬 걸 먹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더 더운 거거든요. 여름일수록 더 뜨거운 걸 드셔야 되는 거고요. 겨울일수록 그냥 상온에 있는 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름에 차가운 걸 먹어야 됐다,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냉장고 줬겠지. 냉장고 안 줬잖아. 그냥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말초까지 전부 다 필요한 영양소를 보내고 면역을 다 올려주려면요, 내가 열이 오르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허브 계열이에요. 허브 계열.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생강도 열이 올라요. 마늘도 열이 올라요. 그리고 강황도 열이 올라요. 이런 열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드셔줘야 돼요. 그러면 면역이 같이 올라가요. 자, 프로틴.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틴하고 비타민C가 만나면 뭐가 되나요? 콜라겐이 말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더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비타민에서 비타민 B9이나 그리고 미네랄에서 아연 계열들이요, 세포가 정상 분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아연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아연을 잘 먹기가 어렵잖아요. 어쨌건 기본적으로 류마티스는 조금 다르니까, 면역이니까 접근법이 달라져요. 프로틴, 콜라겐 만들어야 돼요. 비타민C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비타민 B9과 아연이 필요해요. 그리고 체온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허브식품 계열인 강황, 생강, 마늘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마늘의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있는데, 마늘은 열을 가해지면 파괴되고요, 산을 만나면 파괴돼요. 그래서 사실은 액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거나 환으로 만들어져 있다거나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안 드시는 거 훨씬 나으니까 일단 허브 제품을 많이 좋아하시고, 프로틴, 비타민C, 아연,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